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을 사면했다는 것으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네네.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난해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40년 직위인 정치 컨설턴트 로저 스톤이라는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스톤은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서 자택에서 체포됐다가 이 보석금 25만 달러를 내고 석방이 된 상태였는데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위증한 혐의 등 공무집행 방해 1건, 위증 5건, 증인 위협 1건 등 모두 7개의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검사들은 스톤에게 최대 8년까지 구형을 했고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으로 이 최대 4년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가 이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사임하는 논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 스톤은 1심에서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오는 14일 조지아주 연방교도소에 출두해서 3년 4개월간의 복역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0일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서 이 스톤은 좌파와 언론 동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훼손시키려고 수년간 지속해온 러시아 사기극의 희생양이다. 트럼프 대선 캠프도 행정부도 러시아와 공모한 적이 절대 없었다면서 그는 이제 자유인이라면서 사실상의 사면을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네. 이 미 연방헌법 제2조 2항에서는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 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형 집행의 연기나 사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대통령은 판결 전이나 후는 물론이고 이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에도 사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근 쪽에서도 지금 비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욕타임즈는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스톤에 대한 사면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자멸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은 바 법무장관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의 업무를 마비시켰다면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대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대통령의 특권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사면 및 감형 대상자 규모가 과도하게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경우는 특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스톤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에서 당선시킨 비선 실세라는 점에서 오는 11월 재선을 앞두고 이 선거 전략을 본격적으로 짜기 위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한편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하자 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 스톤의 기소를 결정한 뮬러 특검의 의회 증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말 지금은 뭐 오로지 자신의 재선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터키로 가볼 텐데요. 성 소피아 박물관을 이슬람 사원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 소피아는 537년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에 기독교 정교회의 총본산인 성당으로 건립된 곳이지만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면서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가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 강력한 세속주의를 추진한 터키 공화국이 1934년 내각 결정으로 이 박물관으로 변경한 상태여서 지금까지 쭉 박물관이었습니다. 네. 이 1985년 박물관이 속한 이스탄불 역사지구가 UN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터키 최대 관광 명소라고 하는데요. 네. 자, 그런데 지난 10일 터키 최고 행정법원이 성 소피아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술탄 메흐메트 2세의 개인 재산이었다면서
그 성격이 모스크로 규정이 됐고 그 외의 사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 만장일치로 판결을 한 겁니다. 이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곧바로 성소피아를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건데요. 네. 이 사실 터키를 이슬람 국가로 바꾸려는 야망을 가진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4년 집권 이후 성소피아를 다시 모스크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를 통해서 종교적인 보수층의 결집과 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터키의 움직임에 대해서 유럽연합과 유네스코, 미국 국무부, 러시아 정교회, 세계교회협의회 등은 종교와 역사의 다양성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요.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성소피아의 세계유산 지위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호세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4선 도전을 포기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다음 달 1일 차기 사무총장 선거 절차를 시작할 예정인 OECD의 구리아 총장이 이 조직을 이끌 추가적인 권한을 구하지 않겠다면서 4선 도전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멕시코 외무장관 출신의 구리아 사무총장은 2005년에 당선돼서 지금까지 연임을 했는데요. 이 당시 우리나라의 한승수 전 부총리가 출마했다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자, 차기 사무총장의 후보 등록 기간은 올해 10월 말까지고요. 이후 2021년 2월 말까지 인터뷰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서 선출이 되게 됩니다. 1961년에 설립된 OECD는 현재 37개 회원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덴마크와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 서구권에서 주로 사무총장을 맡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좀 아시아 쪽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와 함께 네. 우리나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도전설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르면 가을 학기부터 이 정규 교육 과정에 홍콩 보안법 관련 내용이 들어갈 방침이라고 하죠. 네, 사실 이 관련 얘기 지난 5월 말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이 통과될 당시 초안에 이미 들어있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시간에도 잠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난 11일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이 홍콩 교육 포럼에 참석해서 홍콩 초중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보안법 교육을 전면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 앞서 지난 6일 홍콩 교육부는 학교 내 보안법 위반 서적을 없애라고 지시했고요. 지난 8일부터는 학생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 노래격인 글로리 투 홍콩이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만든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 앞으로 각급 학교들이 교내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내용의 표를 게시하도록 했고요. 이 중등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중국사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또 인문학의 내용은 교육 당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한마디로 친중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건데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이 모든 교육 과정의 내용은 홍콩 보안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이 시간에 싱가포르 총선에 관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싱가포르 조기 총선에서 리생룽 총리가 이끄는 인민행동당이 전체 의석 93석 중에서 83석을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했었던 네. 결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싱가포르 국민들의 민심에 변화가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1965년 독립 이후 줄곧 정권을 잡아왔지만 과연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처음으로 90%를 밑도는 의석 점유율을 기록했고요. 이 득표율도 2015년 총선 당시인 69.86%보다 8.62%포인트 하락한 61.24%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 야당인 노동자당이 4석을 늘린 10석을 차지함으로써 이 야당의 점유율이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요. 사실 93석 중에서 10석이 뭐가 그렇게 크겠느냐 싶지만 사실 이 인민행동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가 리 총리의 후계자인 행스위킷 부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 행 부총리가 이 동해안 집단 선거구에서
53.41%의 득표율로 간신히 승리를 했기 때문에 후계 구도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전문가들은 사실상 인민행동당의 패배라면서 특히 젊은 층들의 인민행동당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졌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선거 결과까지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